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매일 다른 세대와 부딪히며 살아가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그 차이를 넘어섰어요. 30살이라는 한 세대라는 거대한 간격을 말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편하게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뭔가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 남자, 박진수. 새벽 6시,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 남자, 박진수, 54세.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는 아내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두 사람은 같은 침대를 쓰지만 등을 맞대고 자게 됐습니다. 대화도 줄었고 눈 마주침도 줄었죠. 진수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면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이마의 주름도 선명했죠. 머리숱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벌써 이렇게 늙었나?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씻고 나와 옷을 입는데 넥타이를 매는 손이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 탓인가? 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고등학생 아들이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아침 먹어라. 네. 대답은 했지만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탁에 놓인 밥과 국, 반찬들.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밥을 떠먹을 뿐이었죠. 아빠, 나 학원비 내야 하는데.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 80만 원. 알았어. 진수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80만 원. 이번 달도 빠듯하겠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저녁에 늦는다고 연락 안 할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마. 알았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닫았죠. 복도에 나서자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오전 7시 30분. 분당선 지하철은 출근 시간 전쟁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밀려들어와 진수를 밀고 당겼어요. 땀 냄새, 향수 냄새, 각종 냄새가 뒤섞인 공기. 진수는 손잡이를 잡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아파트, 건물, 광고판, 사람들 모두가 똑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요즘 부쩍 자주 들었어요. 회사에 들어간 지 벌써 30년. 신입사원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임원이 되고 싶었고 부를 쌓고 싶었고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부장 직함 하나 달랑 붙어 있을 뿐. 승진은 3년 전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후배들은 하나둘 임원이 되어 자신을 지나쳐갔고 동기들은 이미 퇴사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겼죠. 남은 건 진수 혼자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실적이 부진한 부서부터 정리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진수가 속한 영업이팀은 정확히 그 대상이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50대 중반에 회사에서 잘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재취업? 이 나이에? 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고 또 우르르 탔어요. 진수도 그 물결에 휩쓸려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 회사, 오전 9시. 부장님, 안녕하세요. 왔어. 진수는 직원들의 인사에 짧게 대답하며 자리로 갔어요. 컴퓨터를 켜자마자 메일함이 열렸습니다. 읽지 않은 메일 47개. 진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나씩 클릭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회의 공지, 보고서, 요청, 실적 독려였어요. 그중 본부장이 보낸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 긴급, 이번 분기 실적 관련. 내용을 읽는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분기 목표 미달 시 부서 통폐합 검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팀장 김성호였습니다. 성호야, 무슨 일이야? 본부장님이 부르세요. 지금 당장 오래요.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본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본부장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부장. 네. 본부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진수를 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본부장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영업이 팀의 실적 그래프는 계속 하락세였습니다. 이번 분기까지예요. 목표 달성 못하면 팀 해체도 검토해야 합니다. 본부장님,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여러 번 드렸어요. 박 부장도 이제 50 넘으셨잖아요. 이 나이에 자리 잃으면 어디 가기 힘들다는 거 잘 아시죠? 본부장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달까지 확실한 실적 하나만 올려보세요. 그럼 제가 윗선에 말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부장실을 나오는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 최윤아. 그 같은 시각 지하철 9호선.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듣는 젊은 여성. 최유나, 26세. 그녀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손에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 전쟁. 하지만 유나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1년. 신입의 어색함도 많이 벗어났고 업무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박진수 부장. 오늘도 또 부딪히겠지.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고서 양식 때문에 한바탕 했었거든요. 이게 뭐야? 보고서가 왜 이렇게 간단해? 자세히 써야지. 부장님, 요즘은 한 페이지 보고서가 트렌드예요. 핵심만 전달하는 게 트렌드? 보고서는 트렌드 따라 쓰는 게 아니야.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배워. 그때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진짜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학 때 교수님들도 선배들도 모두 말했어요. 요즘은 효율이 중요해. 간결하게, 명확하게. 하지만 회사에 들어와 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박진수 부장 같은 사람들은 옛날 방식을 고집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부장님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속으로 그걸 나 때는 말이야라고 불렀어요.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유나는 내려서 회사로 향했어요. 그 회사로 오전 9시 10분 로비에서 동기 민지를 만났습니다. 유나야, 민지야, 오늘 일찍 왔네? 응, 오늘 회의 있어서. 너는? 나도. 오늘도 부장님한테 또 혼나겠지. 유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도 안 맞아? 너랑 박 부장님? 응, 진짜 답답해. 내 말은 하나도 안 들으시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셔. 그래도 참아야지. 직장 상사인데. 민지가 위로했습니다. 알아. 근데 가끔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변화를 거부하시는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가 봐. 우리 팀 부장님도 비슷해.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 사무실. 오전 9시 30분. 유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 거래처 어사 제안서 수정. 2. 월간 실적 보고서 작성. 3. 오후 3시 회의 준비. 제안서를 열어보니 빨간 글씨로 수정 요청이 가득했어요. 모두 박진수 부장이 단 것들이었습니다. 이 부분 더 자세히. 데이터 추가 필요. 설명 부족.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세한데 더 쓰면 거래처가 지루해하실 텐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부장님 말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최사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 박진수 부장이었어요. 네, 부장님. 어제 내가 부탁한 자료 준비했어? 네,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메일? 프린트해서 가져와야지. 내가 화면으로 보면 눈 아프다고 했잖아. 유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프린트하면 종이 낭비인데. 네, 알겠습니다. 프린트해서 가져올게요. 그리고 오늘 오후 회의 자료도 PPT로 준비해. 부장님, 저 문서로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더 빠르게 공유할 수 있어서. 박진수 부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회의는 PPT로 하는 거야. 그래야 한눈에 보이지. 하지만 요즘 트렌드는 무슨. 회사는 트렌드 따라가는 곳이 아니야.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박진수 부장은 돌아서서 자리로 갔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진짜 꼰대. 하지만 그 소리가 옆자리 선배에게 들렸습니다. 유나야, 조심해. 부장님 귀 밝아. 죄송해요. 유나는 급히 입을 막았어요.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 유나는 동기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진짜 답답해 죽겠어. 유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왜? 또 부장님이야? 응, 매일 똑같아. PPT 만들어라. 프린트해라. 자세히 써라. 효율은 안중에도 없으셔. 그래도 참아야지. 직장 상사인데. 알아. 근데 가끔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는지. 동기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유나야, 부장님도 나름 이유가 있으실 거야. 30년 넘게 일하신 분인데 30년 일했다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렇긴 한데 우리도 배울 건 배워야 하지 않을까?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긴 했어요. 박진수 부장의 말 중에 일리 있는 것도 분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방식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에휴, 모르겠어. 그냥 빨리 시간 지나가길 바래야지. 유나는 밥을 입에 넣었어요. 3부 첫 번째 충돌. 오후 3시 회의실. 정기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진수 부장, 유나, 그리고 팀원 5명이 모였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수 부장이 말했습니다. 먼저 이번 달 실적부터 확인하죠. 최사원, 발표해봐.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문서 파일이 떴어요. 박진수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사원, 이거 PPT 아니네? 네, 문서로 준비했어요. 더 빠르게. 내가 PPT로 준비하래요. 박진수 부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의는 PPT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부장님,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이 뭐가 중요한가요? 유나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팀원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수 부장은 유나를 똑바로 봤어요. 형식이 중요해. 회의 자료는 한눈에 들어와야 하고 나중에 참고하기도 쉬워야 해. 그래서 PPT로 하는 거야. 하지만 요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문서 중심으로. 여긴 실리콘밸리가 아니야. 박진수 부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 30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 왜 갑자기 바꿔? 시대가 변했잖아요. 유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30년 전 방식이 지금도 맞는 건 아니잖아요.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둘을 봤어요.
박진수 부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최 사원은 남아 다른 팀원들이 황급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유나와 박진수 부장만 남았어요. 그 회의실. 둘만 남은 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수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최 사원, 네, 난 네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똑똑하고 일도 잘해.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에는 규칙이 있어. 상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해. 부장님 말씀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뭐? 박진수 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부장님은 30년 전 방식을 고집하세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그게 옛날 방식이 아니야. 검증된 방식이지. 검증됐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방법도 바뀌어야죠.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박진수 부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최 사원 나가봐. 다음부터는 내 지시대로 해. 부장님, 나가.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진수 부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후각자의 밤. 그날 저녁 박진수의 집. 진수는 집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는 방에 들어가 있었고 아들은 학원이라고 했습니다. 진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본부장의 경고, 실적 압박, 그리고 유나와의 충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진수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며 배운 방식들. 보고서는 자세히, 회의는 PPT로, 상사 말은 따르기. 그게 틀린 건가요? 아니야. 이게 맞아. 내가 경험으로 아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유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방법도 바뀌어야죠. 진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요즘 회의 자료 트렌드.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간결한 핵심 전달 한 페이지 보고서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진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바뀌었구나. 그때 아내가 거실로 나왔어요. 앉아요? 응, 생각 좀 하고. 무슨 생각? 아내가 물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당신은 나 꼰대 같아? 갑자기 왜? 그냥 요즘 회사에서 후배들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내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만 방식이 좀 일방적일 수는 있죠. 일방적? 네. 당신 말도 맞고 후배들 말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자기 방식만 고집하니까. 아내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애들 말은 안 듣고 당신 생각만 얘기하잖아요. 나는 경험으로 말하는 건데. 경험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해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 많이 해보세요. 나 먼저 잘게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고 진수는 혼을 같은 최유나의 원룸.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박진수 부장과의 충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유나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사실 박진수 부장이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한눈에 들어오는 게 좋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참고하려면 PPT가 더 편할 수도 있었죠.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부장님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서였을 거예요.